선생님 정당이 너무 어려워요. 그럴 줄 알고 이더블맨이 선생님을 모셔왔지. 오늘은 정당의 의의와 역할, 정당 제도의 유형, 우리나라 주요 정당과 계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당의 의의와 역할입니다. 정당은 현대 정치의 생명이다. 현대 정치의 특징은 정당 체제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당이 없는 현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시민과 권력을 잇는 다리이고 권력의 관찰자이며 의회 정치의 장본인입니다. 정당이란 의회 정치를 전제로 공통의 가치 체계에 합의하여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를 목적으로 결집한 여러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물론 정당도 공통의 목적을 가진 2명 이상의 회원이 결집한 조직체인 이상 회원을 연결하는 공통의 조직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 권력의 획득, 행사 유지인데 이것이 이익집단이나 시민운동 등 다른 인간 조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이 일반적 목적은 다음의 기본 전략 목표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1. 정치사회화 기능. 정당은 시민을 정치의 세계로 유도합니다. 즉, 정치의 세계에 관한 일반적 견해, 지식, 의견을 시민, 특히 정치의 장으로의 신규 참가자에게 학습시킵니다. 2. 이익지배 기능. 정당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생활 속에서 형성하고 정치 체계를 향하여 표출하는 다채로운 이익, 요구, 의사, 욕망을 인식하여 그것을 결정 작성 과정의 장에서 처리하는데 적합한 여러 가지의 정책 선택 폭으로 정리합니다. 이익지배 과정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지 핵심 집단의 이익이 우선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에 걸려진 특정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 분열력으로서 의회라는 종합기구에서 다른 분열력과 항쟁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사회적 통합력임과 동시에 사회적 분열력이기도 하다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3. 정치 리더의 보충 선출 기능. 정당은 정치체계 내의 다양한 역할, 구조의 개인을 도입, 취임시킵니다. 선거 공직의 증대는 더욱 이 기능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당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 감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정당 제도의 유형입니다. 정당 제도는 일반적으로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의 수에 따라 일당제와 복수 정당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당제는 정당이 하나만 존재하거나 특정 정당이 계속해서 장기간 집권하는 정당 체제를 의미합니다. 일당제 아래에서는 독재 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일당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중국의 공산당을 들 수 있습니다. 복수 정당제는 양당제와 다당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당제는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두 개의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경우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해 책임 정치를 확립할 수 있으며 정국이 비교적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좁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횡포가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당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다당제는 3개 이상의 주요 정당이 정권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경우로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수 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작아 강령학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당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독일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과 계보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당이 있는데 그중에 원내 정당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 즉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을 제외한 6개의 야당이 원내 정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당제이지만 2개 정당이 우위인 국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계 정당으로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며 의석수는 300석 중 174석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 일상의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며 의석수는 101석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계보입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민의당이 나왔습니다. 총선 이후 탄핵 정국이 열리고 대선이 앞당겨지면서 새누리당 역시 분당의 길을 걷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바른정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창당했고 이 합당에 반대했던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유승민계 의원들 바른미래당과 쪼개져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게 됩니다.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 의원들도 대한신당으로 향합니다. 21대 총선을 의식했는지 흩어졌던 당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으로 합치고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 비례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민생당으로 합쳐졌습니다. 후에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몇 년간 헤쳤다가 모였다가 반복하면서 복잡한 계보가 완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당 계보였습니다. 재민군, 이제 정당이 쉬워졌는가? 아니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돌려보라고.